자기계발서를 주로 쓰는 작가들, 즉 자기계발 작가들은 1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작가들이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계발 작가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로 정착했다. 그리고 자기계발 작가는 주로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책을 쓴다. 인문학자들은 주로 인문학과 관련하여 책을 쓴다. 즉 지금까지 작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한하여 글을 썼다.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한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글을 썼다. 크리라이터는 이와 다르다. 크리라이터는 전문 분야가 없다. 그래서 통합적인 글쓰기를 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분야가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책을 저술할 수 있다. 그렇다고 깊이가 얕거나 수박 겉핥기식의 저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엘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가 이러한 창조적 저술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좀 더 학문적인 글쓰기를 위주로 했다. 하지만 크리라이터는 좀 더 대중적이고 비학문적인 글쓰기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 작가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전공하고 공부하여 학위를 받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그대로 대중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달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이 강했다. 경영학자들은 경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미래학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국문학자나 고전학자들은 과거의 글들과 인물들과 그들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크리라이터는 전달하고 소개하는 전달자의 역할과 달리 이전에 없던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통합하고 엮으면서 만들어내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창조적 저술가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크리라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통합하고 엮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저술가이다. 한두 분야에 천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연구함으로써 폭넓은 지식과 시야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술가가 바로 크리라이터인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틀도 룰도 규칙도 없다. 그것이 혁신가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리라이터의 일반적인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한다면 필자는 크리라이터만을 최초로 사용한 작가로서의 의무감을 토대로 하여 명확히 그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크리라이터의 일반적인 조건은 대충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직업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험해 볼 것.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분야를 주제로 하여 한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분야의 책 100권을 섭렵하고 반복해서 읽은 독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필자가 생각하는 크리라이터라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조건이나 자격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 정해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크리라이터라는 새로운 유형의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작가의 필요성은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독자들, 일반인들의 수준이 과거와는 몰라보게 달라졌고, 이제 웬만한 독자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한두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고, 실제로 그런 독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상향을 맞춰 전문적인 직업 작가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에만 국한된 글쓰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글쓰기를 하여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라이터인 것이다.
변혁의 시대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창조적 저술과 통섭의 시대, 감성과 창조의 시대, 하이컨셉트, 하이터치의 시대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새로운 유형의 통합적 사고력과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무장한 통합적인 창조적인 저술가가 바로 크리라이터인 것이다. 크리라이터가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 크리라이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없다. 하지만 어떤 분야라도 그 직업을 가장 잘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나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은 있다. 가령 예능을 잘하기 위해서 유재석이나 신동엽, 강호동처럼 순발력, 재치, 입담, 호감 가는 외모, 공감력, 친화력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라이터가 될 수 있고, 크리라이터를 하면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필자 나름대로 5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최고의 크리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뉴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학사이다. 이것이 그의 학위의 전부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받는 석학의 학위로는 처량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사실이다. 그는 중서부 지방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5년 동안 노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고 나서 기자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또 이어서 뉴욕으로 돌아와서 포춘지의 노동관계 칼럼니스트로 일했다. 이렇게 일하면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위대한 미래학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5개 이상의 분야에 대한 책을 저술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크리라이터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책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말 그대로 통합과 창조와 글쓰기라는 3가지 개념이 잘 녹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책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의 시대에 좀 더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라이터가 되어야 한다. 크리라이터는 최소한 5개 이상의 분야의 일반인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책들을 출간한 작가들이어야 한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돌아보자. 필자는 공대를 나온 공학도이다. 하지만 첫 번째로 경제 경영 분야의 책들을 출간했다. 삼성전자에서 11년 동안 휴대폰 연구원을 했고 시그마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경제 경영 서적을 출간했다. 바로 삼성 비전 2020. 왜 결국 삼성전자인가? 기아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건희 27법칙. 이건희 리더십과 같은 책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대한 책임 부의 5가지 법칙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두 번째는 독서법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3년 동안의 독서 경험을 토대로 하여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2011년에 출간했다. 이 책은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빌려 읽은 톱 10 안에 들었다. 하지만 필자로서 너무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3년 만에 좀 더 강력해진 두 번째 독서법 책인 초이식 독서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후 꾸준히 퀸덤 독서법, 초소 독서법 등의 책을 출간했다. 곧
플랫폼 독서법이라는 독서법 결정판이 출간된다. 자기계발 분야 1위에 오르고 10만 명이 열광한 퀸덤 독서법도 전무후무한 혁명적인 독서법이지만 곧 출간될 플랫폼 독서법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독서법을 다룬다. 세 번째는 인문학 분야에 대한 책이다.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즐기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공부에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과 인문학 독서가 삶의 차이를 만들고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